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종일 흐리고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8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입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지금 사선 모양으로 발달해서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도 지금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포항과 경주 5에서 30mm, 영덕과 울진은 10에서 50, 울릉도와 독도는 30에서 80mm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낮부터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도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덕과 울진 24도, 포항이 27도, 경주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해상에서 최고 4m, 남부해상에서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주말 영덕시장에서 난 불은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삽시간에 시장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상인들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소방당국은 산소 공급이 원활한 곳에 스티로폼 단열재가 있어서 화재가 크게 발생했다고 지목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족관 냉각기 근처에서 불꽃이 튀더니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길은 기둥을 타고 순식간에 천장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지난 4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영덕시장입니다. 이곳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게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게다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준비해둔 각종 건어물들이 잔해로 남아 있습니다. 몇십 년 하던 자리인데도 그랬긴 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죽겠어. 통장이고 뭐 주민등록 통장 뭐 다 하나도 내 입을 옷도 없어 나. 상인들은 모두 잿더미가 된 시장을 보고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2번 지나 시도하고 여기 놓고 사진이 저쪽에서 찍혔거든요. 제가 사진 찍은 게 저쪽에서 찍은데 저기 시장 건물 빠져나갈 때까지도 스프링클러는 터지는 건 저는 못 봤습니다. 불길이 시작되고 10여 분이 지나도 스프링클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최초 목격자는 말합니다. 국립과학 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 결과 냉각기 주변 전기 배선에서 1차 발화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된 원인을 스티로폼 단열재로 보고 있습니다. 영덕시장 천장에는 5cm 두께의 스티로폼이 덮여 있고 그 위로 50cm의 공간이 있습니다. 냉각기 근처 전선에서 시작된 불길이 벽을 타고 천장으로 번졌고 산소 공급이 원활한 천장에서 열에 약한 스티로폼을 통해 삽시간에 불길이 번진 겁니다. 구역이 비어 있었고 순간적으로 이 플래시오버라 그러죠. 강하게 이제 좌우측으로 연소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추산된 피해 금액은 42억 원 정도. 영덕군청은 재난기금 지원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4일까지 옛 야성초등학교에 임시시장을 개설해 상인들이 대목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영덕군은 영덕시장 화재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시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 원, 그리고 경북도에 임시시장 개설비로 예비비 5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도와 협의회 피해 상인에게 3천만 원을 무이자 무담보로 빌려주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1억 1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함께 모아 행복 금고란 이름의 성금 모으기도 하고 있습니다.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강덕 시장을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에 시민 혈세 3천억여 원을 낭비하고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게 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이강덕 포항시장과 하수처리장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설이 필요 없는 하수처리장 규모를 늘리기 위해 고의로 하수처리장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증설 사업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포항 하수처리장 1, 2단계 실시 설계 기준에 따르면 생물 반응조 미생물 농도는 모두 3,000 ppm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미생물 농도를 1,500에서 1,900 ppm으로 운영했다며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소에 처리하는 2,000에서 약 3,000만 처리해도 처리가 되니까 이분들이 극단적으로 미생물 농도를 1,500에서 1,800으로 떨어뜨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생물 농도를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도 포항시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증설 사업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생활 기반 시설의 공공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습니다. 정말 필요 없는 사업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 포항시와 이강덕 시장께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75억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 사업을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 반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탓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수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9월 상임위원회에서 사업 동의안이 부결됐지만 관례를 깨고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강행 처리됐고 이후 시의회가 검증을 위해 추진한 연구 용역도 무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시장이 약속했던 추가 검증이 취소되면서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법적 조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에 본회의 때 이강덕 시장이 그렇다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미생물 투입 농도를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서 검증해보자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포항시는 미생물 농도만 가지고 하수처리장 운영을 평가할 수 없다면서 절차에 따라 지난달 31일 제3자 공고를 내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게 어떤 절차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정당성을 확보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의 어떤 논란거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논란을 빚은 사업이 객관적인 검증 없이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마무리되면서 반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정부가 어제 태풍 오마이스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죽장면을 비롯한 포항시 전체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과 농경지 피해 등 생계수단에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과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이 시행됩니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자체 집계된 복구 예상액은 236억 원으로 특히 지역의 하천 홍수 예방 공사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2047과 229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숫자일까요? 바로 2047년 대한민국 모든 시군구를 나타냅니다. 2047년 대한민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이 바로 감사원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더 걱정인데요. 초고령화와 청년층 수도권 유출 등으로 훨씬 큰 위험에 직면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대구 도심의 한 빈집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잡초만 무성합니다. 대구에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3,540여 채. 경북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경북의 빈집은 13,400여 가구로 젊은이는 떠나고 노년층만 남아 있습니다. 어른분들이 사망하셨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망이 아니면은 이제 양로원이나 노인요양병원 이를 가시면서 장기간에 비워두면서 이제 관리가 안 되고 방치가 되면서 그랬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사원이 분석한 지방의 미래는 충격적입니다. 얼마 전 인구 240만 명 선이 무너진 대구는 2047년 196만 명, 2117년 54만 명으로 현재 달서구 인구에도 못 미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 역시 2017년 268만 명에서 100년 뒤인 2117년
70만 명으로 급감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2047년 51.6%, 2067년 53.2%, 2117년 52.8%로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빅데이터 분석업체가 2012년에서 2016년까지 대구 경북민의 전입과 전출을 추적해 인구 이동을 살펴봤더니 40세 이하 8만 5천여 명이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다양한 일자리와 교육 기회 등을 찾는 젊은 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겁니다. 청년층이 떠나면서 인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17년 대구 13.7%, 경북 18.4%에서 2117년엔 각각 51.7, 58.3%로 급증합니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도 2117년에는 대구 19.8, 경북 23.3%까지 늘어납니다. 전국 229개 시, 군, 구 모두가 2047년에는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합니다. 2067년에는 13개 지역을 제외한 94%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이릅니다. 향후 30년 내에는 이제 전국적인 수준으로 이제 완성된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지방의 인구 유출 문제가 국가 전체의 인구 위기, 더 나아가서는 사회 경제적인 어떤 쇠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료로 보여줬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가 미래에 어떤 비극을 초래할지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인구 12만 명에서 9천 명까지 감소한 홋카이도 유바리시는 사회,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다 결국 2007년 재정 파산 선언을 했습니다. 韓国が今からそうなります。だいたい日本に25年遅れで同じことが韓国の場合より極端に起きる。 주거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 마련과 같은 복합적이고 정책적인 노력 없이 단순히 출산 장려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인구를 늘릴 수 없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 전반에 종합적인 조정과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교육청이 2022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응시자는 2만 2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응시자 수로는 지난해 대비 439명이 늘어났고 국어는 화법과 작문, 수학은 확률과 통계, 탐구는 사회탐구를 선택한 수험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는 10일부터는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4년제 대학은 10일부터 14일까지, 전문대는 다음 달 4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수시 모집 인원은 26만 2천여 명으로 전체 모집 정원의 75.7%입니다. SK머티리얼스가 8천억 규모의 배터리 소재 공장 건립을 상주에 추진하면서 본사가 있는 영주 지역이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며 내탓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SK머티리얼즈의 상주 배터리 소재 공장 추진과 관련해 영주시와 지역 정치권, 공직 유관단체가 합동 규탄 성명을 채택하기 직전 성명에서 빠진 황병직 도의원이 마이크를 잡자 장욱현 시장이 막아서고 장욱현 시장님이 이렇게 막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행사를 이렇게 방해하는 건 어디 있나? 장 시장이 회견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성명서 발표가 무산됩니다. 이어서 제기되는 책임론. 장욱현 시장을 포함해 영주시 집행부가 SK머티리얼즈의 상주 투자 소식을 알고도 수수방관했다며 질타합니다. 장욱현 시장 8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왜 침묵하고 있다가 시도의원이 나서니 뒤늦게 나와서. 황 의원은 배터리 공장 영주 유치를 위한 철야 농성을 오는 8일부터 시작하고 영주로 유치하지 못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영주시는 땅값 상승 우려로 SK머티리얼즈가 요청한 6월 말부터 부지 매입을 지원해 현재 성과를 거뒀고 상주 투자와는 별도로 올 연말 SK머티리얼즈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주로 투자한다 이런 결정이 있기 전에는 정확하게
우리 영주시에 어떤 품목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앞서 박남서 전 영주시의장도 성명을 내고 영주시와 시의회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했습니다. 영주에서 책임 공방이 들끓는 사이 SK머티리얼즈 경북도 상주시 간 투자 협약은 오는 14일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대학교와 설린대학교가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돼 3년 동안 국고를 지원받습니다. 포항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환경 변화를 수용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설린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4년까지 일반재정지원 대학에도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달 30일 마감된 가운데 공장이나 상가, 종교시설은 지원 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공장이나 상가, 종교시설 등은 지원 상한액이 1억 2천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지원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입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지금 사선 모양으로 발달해서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도 지금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포항과 경주 5에서 30mm, 영덕과 울진은 10에서 50, 울릉도와 독도는 30에서 80mm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낮부터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도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덕과 울진 24도, 포항이 27도, 경주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